우촌TV 1031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25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통일 행보 중 헬렌 킴의 신발에 튀어나온 개구리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렌 킴의 신발에서 튀어나온 개구리. 9월 17일 밤사이에 폭우가 쏟아져 땅이 온통 진흙탕이 됐다. 우리는 초조했다. 병사들은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참호 속에서 싸웠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까지 차가워진다. 수용소의 불쌍한 난민들은 제대로 된 거처조차 없는데 어디를 봐도 고난뿐. 정말 형용하기조차 힘들다. 폴린 박사가 오늘 기지 예배당에서 강연한다고 윌리엄 박사가 알려왔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함께 도착했다. 대통령은 그 길로 가기에 앞서 최근 상태가 좋지 않았던 비행장 일대의 도로를 직접 살펴보았다. 간밤은 비록 흙이 더 파이고 시켜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행장엔 부산시장과 마침 이곳에 와 있던 이기붕 씨,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함께 갔다. 이들은 도로 형편을 살핀 후 젊은 사람들 몇 명 불러서 길을 우선 쓸만하게 고치도록 했다. 보수 작업은 이 시간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오후에 미군 후송병원을 찾아 부상병들을 위문했다. 미군 부상병들은 정기적으로 일본에 보내지기 때문에 환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부상병들은 싸우는 데 대한 관심이나 열의가 거의 없어 보였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빨리 싸움이 끝났으면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소망이긴 하긴들 누군들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얼른 나서 전선으로 돌아가 다시 싸울 수 있기만을 바라는 한국군 장병들과 이들을 비교할 수는 물론 없다. 적을 섬멸하는 것이 목표라는 데에는 우리 군인들이나 미군들이나 다를 바 없다. 단지 차이라면 한국 군인은 직접 적을 무찌르고 싶어하는 반면 일부 미군 병사들은 나 아닌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란다는 점이 아닐까. 부상병들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들은 정은군이 올 때까지 적을 치지는 말고 수비만 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바로 그 이름난 부대원들이다. 물론 이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많을 게 틀림없다. 그런 군인들은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9월 18일 하늘이 마침내 개었다. 오가는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전선의 우리 부대들은 위해 반가운 일이다. 윌리엄 박사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무초대사도 초대했다. 오찬도 중 미 대사관 직원이 무초대사를 불러내 대사가 잠시 자리를 떴다. 오후 4시 대사가 우리에게 와서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온 전문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들은 9월 21일 혹은 며칠쯤 더 뒤에 서울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말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가슴이 벅차선지 누구도 말문을 거의 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도 발설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부산 시내에는 우리가 내일 상경한다는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유엔군 장병들을 위문하러 갔던 헬렌 킴이 오후에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차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다. 헬렌 킴이 돌아가려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 질겁하고 놀랐다. 발에 꿈틀하는 감각과 함께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올랐기 때문이다. 헬렌 킴이 돌아간 뒤 대통령은 웃으며 마미, 누가 헬렌에게 그런 장난을 했는지 아무도 못 알아맞히겠지 하며 재미있어 했다. 나는 누구의 장난인지 알고 있지만
헬렌 김은 내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짐작도 못할 것이다. 나는 환도하기 전에 파우치를 준비해 보내려고 부지런히 떠 피웠다. 대통령은 여러 날 만에 편하게 잠을 잃었다. 9월 20일. 우리 머릿속엔 온통 환도 생각뿐이다. 경호 경찰 중 일부는 선발대로 배를 타고 떠났다. 주위에선 대통령에게 서울로 돌아가더라도 경무대는 경비하기 힘들고 적이 지뢰 같은 걸 파묻을지도 모르니 그곳에 거처하지 말라고 건의했다. 서울 소식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라디오뿐이다. 대통령은 환도 후 발표할 성명문을 썼다. 한국어 원문을 파우치에 넣어 보냈다. 영문 번역본은 요약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좀 있다. 모두들 목요일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9월 21일. 무초대사가 오전 11시쯤 와 그들이 작성한 명단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고 곧 환도문제에 관한 전문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싱턴이 노블 참사관의 귀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대사에게 노블 참사관을 미국에 보내 유엔 한국 대표단을 돕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는 곧 미국의 장 대사에게 연락했으나 알고 보니 결정이 바뀐 모양이었다. 대사관의 손이 크고 모자라 노블을 보낼 수 없다고 무초 대사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점심 후에 노블 참사관이 와서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온 전문 내용을 전했다. 환도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서울에서 아직 시가진인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돌아가기 전에 치안이 확립되는 게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과 질서가 없으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후 2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다. 4시엔 제1부두에 나가 17년대를 전송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천이나 옹진쯤으로 추측된다. 곧이어 우리는 한국군 여군 훈련병들을 사열했다. 전선에 나간 남자 군인들을 대신해 후방위를 볼 튼튼한 젊은 여성들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군이 고생은 되겠지만 두루 도움은 될 듯하다. 사열 후엔 비행단 브리핑에 갔다. 외관 지역에서 적 탱크 여러 대를 또 발견했으나 정찰기가 돌아다니다 놓쳐버렸다고 한다. 아군은 서서히 밀어 올라가고 있다. 일부 부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진격할 수도 있지만 작전상 보조를 맞춰 움직여야 한다. 전선의 맨 가운데를 맡은 한국군 부대들은 중장비가 별로 없어 기동성이 높은 반면 동해 앞쪽의 미군들은 무거운 장비와 무기들로 인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이보다 앞서 아침 9시에 대통령은 한국군 사령부에서 가서 17년대의 안소령이 한국군 고문단장 페럴 장군으로부터 훈장받는 걸 참관했다. 페럴 장군은 로버처 장군의 후입니다. 안소령이 무슨 공으로 훈장을 받았는지 알아봐야겠다. 대강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군과 함께 싸우면서 여러 시간 동안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고 한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소령은 작고 마른 체구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인 셈이다. 이런 몸집을 보고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군이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다. 하긴 영양 좋고 건강한 미국인들에 비할 때 한국인들은 영양실조 또는 발육부진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보다 강인한 건 한국인 쪽이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인정하고 좋아하게 될 때 한미 두 나라의 사이의 진정한 우호관계는 시작될 것이다. 앞에서 적었지만 우리는 대구에서 일본에 8,000의 장병을 보내 훈련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 메가더 장군은 3만 명을 더 일본에 보내 훈련시키라고 지시했다. 한국군을 훈련시키에 직접 싸우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에선 인명으로 혹은
물질적으로는 훨씬 싸게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일본 아닌 한국을 아시아의 투사로 키우려 하지 않을까. 그들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한국군의 강인함을 깨달았다. 우리 아이들도 진가를 인정받게 돼 모두 즐거웠다.